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에 대한 통계 조사의 변청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조사는 그 시대에 통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집단들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를 원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 조사가 있었는가 하는 그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통계조사와 그 변청 과정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교육통계조사 결과는 다양한 통계서에 공표되었습니다. 이 교육통계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진 행정통계의 기초에 있습니다. 단위 교육기관들이 모두 교육통계의 산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제도 그 자체가 교육통계 조사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것을 먼저 살펴본 후 교육통계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통계서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학제는 다양하게 변화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명칭, 성질, 입학 연령, 교육기관도 시대별로 바뀌었습니다. 시대별 각급 교육기관의 변천은 표 1에, 주요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의 입학 연령 변화는 표 2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초등 및 중등 과정의 경우 서로 다른 학교에서 분리되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인의 경우 일본과 동일하게 초등 과정은 소학교, 중등 과정은 중학교 및 고등 여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조선인의 경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등 일본인과 다른 학교에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시대의 전통 교육기관인 서당이 존속했는데 초등학교 학령 아동들이 서당과 보통학교를 모두 다니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체 장애 등의 이유로 특수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각급 학교가 어떻게 변모했는지 초, 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1894년 처음 설립된 소학교는 7세에 입학하였고 5년 또는 6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1906년 보통학교령에 따라 소학교는 보통학교로 바뀌었고 8세에 입학하여 12세까지 교육받는 4년제 학교가 되었습니다. 1920년 개정교육령으로 기존의 4년제 이외에도 6년제 보통학교가 도입되었습니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은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취학연령을 6세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사정에 따라 4년 또는 5년으로 단축하고 취학연령을 늦춰 운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은 보통학교의 명칭을 소학교로 바꾸었고 4년제 또는 5년제 소학교가 6년제 심상소학교로 점차 전환되기 시작해서 194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 6년제 학교가 되었습니다. 1941년에는 국민학교령에 따라 소학교의 명칭이 다시 국민학교로 바뀌었고 초등학교의 명칭과 6세부터 12세까지의 6년제 초등교육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는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식민지기의 중등교육은 인문교육, 실업교육, 사범교육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인문교육은 남학생은 고등보통학교에서, 여학생은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는 12세 무렵에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3 내지 4년제 교육기관으로 출발하였고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수업연한이 4년 내지 5년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여학교의 수업연한이 남학교보다 1년 짧았습니다.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는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각각 일본인 학교와 같은 명칭인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실업교육기관으로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진학하는 실업학교가 있었습니다. 실업학교의 종류로는 농업학교, 공업학교, 상업학교, 수산학교가 있었고 2년 내지 3년제로 시작되었다가 3년 내지 5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1935년에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연장자들에게 2년 내지 3년간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실업보습학교도 도입되었습니다. 사범학교는 보통학교 및 소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보통학교 또는 소학교 졸업생이 입학하였고 수업연한은 5 내지 6년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의 중등교육은 초급 중학교 3년과 고급 중학교 3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실업교육과 사범교육도 중등교육 체제로 편입되어 실업계 학교 및 고급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사범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군정기의 중등교육 제도는 초급 중학교만 이수하는 3년제와 고급 중학교 또는 사범학교까지 이수하는 6년제로 실시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중등교육 학제를 4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 체제로 개편하였고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중등교육학제는 다시 개편되었고 1951년 3월 교육법 개정과 함께 3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고등학교는 2010년까지 인문계와 실업계의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2011년부터는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자율고등학교 네 유형으로 분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사범학교는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3년제 교육기관으로 지속되다가 1962년 10개교, 1963년 1개교가 고등교육기관인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고 나머지는 폐교되었습니다. 한편 1963년에는 중학교 졸업을 입학 자격으로 하는 일종의 실업계 고등학교와 초급 대학이 결합된 형태인 5년제 실업고등 전문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실업고등전문학교는 1970년대에 들어와 점차 고등학교 졸업을 입학 자격으로 하는 전문학교로 전환되며 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어지는 정식 학교 계통으로부터 분리된 이른바 반개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공민학교는 초등학교, 고등공민학교는 인문계 중학교, 기술학교는 실업계 중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반개학교였습니다. 이러한 학교에는 초, 중등 교육 후 학령을 초과한 사람들이 입학하였습니다. 이 학교들은 졸업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졸업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정식 학력 인정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우 조선시대의 성균관, 1895년에 설립된 법관 양성소, 1899년에 설립된 의학교 등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전신이 설립된 역사는 식민지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식민지기인 1915년 전문학교 규칙이 제정되며 고등교육의 근대적 체계가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학교에서는 실무 중심의 고등실업교육을 주로 실시했습니다. 전문학교는 중학교, 고등보통학교, 고등여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해야 입학할 수 있었고 3 내지 4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1924년에는 2년제의 경성제국대학 이예과가 설치되어 운영을 시작했고 이예과 졸업생들이 입학한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해방 후 전문학교들은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고 경성제국대학은 경성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몇 개의 전문학교와 통폐합하여 국립서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기존 전문학교에서 이루어지던 고등실업교육은 대학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3년제 전문부를 통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교육 법령이 정비되며 2 내지 4년제 초급대학이 신설되었고 1952년에 제정된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대학의 초급대학 병설이 허용되며 기존 대학의 전문부가 초급대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962년에는 교육법 개정을 통해 간호 인력을 양성하던 간호고등기술학교가 초급대학에 준하는 3년제 간호학교로 개편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970년에는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가 개편된 2년제 전문학교가 등장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 전문학교가 증가하면서 실업고등전문학교와 간호학교도 전문학교로 점차 전환하였고 1979년에는 초급대학과 전문학교가 전문대학으로 통합 개편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전문대학 과정과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개방대학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84년부터 전문대학 과정을 폐지하여 개방대학은 4년제 학사 과정으로 운영되었고 1996년에 산업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편 1962년에는 기존 중등과정사범학교가 승격된 2년제 교육대학이 설립되었고 교육대학은 1981년부터 순차적으로 2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었습니다. 최초의 방송통신교육기관은 1972년에 설립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부설 2년제 전문대학 과정으로 설치되었고 1981년에 4년제 학사 과정으로 개편된 뒤 1982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독립하여 국립대학이 되었습니다. 1974년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되었고 2013년에는 방송통신중학교가 처음으로 개교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설립 형태는 국립 또는 관립, 공립, 사립으로 나뉘어집니다. 식민지기의 관립학교와 해방 후 국립학교는 중앙정부에서 설립해 운영한 학교입니다. 주로 고등교육기관이나 사범학교 등 국가정책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이러한 학교에 부설된 유초 중등교육기관이 해당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은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따라 식민지기와 해방 후 모두 지방교육자치제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교들이 지방의 교육당국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립학교였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민간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정규 교육제도에 편입되는 정도와 교육당국의 규제에 따라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변화했습니다. 교육과정의 운영, 교원과 시설 및 설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제 및 관리되었고 교원 인건비 등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식민지기의 교육 관련 통계는 조선총독부 항목의 조선제학교 일람이 가장 충실합니다. 1926년판 조선제학교 일람을 예로 하여 조선제학교 일람이 수록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앞에 제학교 일람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학교 종류별로 학교수, 학급수, 직원수, 생도수, 경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학교 종류별로 각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의 소재지, 창립 연월, 수업 연한, 학급수, 직원수, 생도수 등이 그것입니다. 1926년에 존재한 학교를 모두 제시한 후 집계값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선제학교 일람을 기준으로 1912년부터
1943년까지 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통계로부터 파악할 수 없는 그 이전 시기인 1906년부터 1910년까지의 통계는 조선총독부 항무국의 학사 통계 자료로 보완했습니다. 이외에 졸업자 수 통계는 조선후생협회에서 펴낸 조선의 인구에 관한 재통계의 자료를 이용했으며 교육재정통계는 1912년부터 1944년까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부터 1945년까지의 통계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 1945년 무렵부터 1964년까지의 통계는 한국교육 10년사 간영회가 1960년에 발간한 한국교육 10년사,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가 1974년에 발간한 문교사, 김영우 교수가 1999년에 발간한 한국초등교육사 등에 간헐적으로 제시되었고, 교육부가 1997년에 발간한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에도 일부 제시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간추린 교육통계로부터 수집했습니다. 교육통계는 대부분 행정통계로 종종 같은 해에도 수차례 작성되며 서로 다른 간행물에 공표됩니다. 그러므로 통계 출처에 따라 동일한 항목의 값이 같은 해이지만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값들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연도별 추이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교육통계 조사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변천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에 교육통계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통계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5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음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